이번 영상에서는 티저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티저라는 게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여서 더 오래 시청하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번 티저넌 튜토리얼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티저 없이, 그리고 컷 편집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막이나 효과도 거의 안 넣을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간절하고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능성의 증거 정선생입니다. 취준원 입시 튜토리얼 첫 번째, 서울대 입시 취전 분석입니다. 서울대 취전 모집 요강 분석과 함께 과연 어떤 학생들이 서울대 취전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과생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샤블리 채널에서 곧 다룰 것 같고, 저는 취전원생,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취전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학을 희망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서울대 취전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긴 한데, 다른 취전을 준비한 학생들도 들어보시면 도움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모집 요강에 나와 있지 않은 이면의 의미, 다른 말로 제 뇌피셜에 대한 정보도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정원은 90명이고요. 그 중에 예과에서 45명, 그리고 취재에서 45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 45명 중에서 2명은 특별 전형, 군 위탁장교나 아니면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저희는 나머지 43명을 노려야겠죠. 자, 전형 요소와 배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영어, 국어, 학점, 그리고 정성평가 이렇게 4가지를 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MDT 성적, 그리고 면접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2017년 이전 입시와 지금 입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2016년에 수험생이었고, 그러니까 2017년도 입시를 치렀는데, 그때까지는 전형 요소와 배점이 이거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1단계가 서류평가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면접 20점 끝이고요. 대신에 아래 이렇게 쓰여 있긴 해요. 본교에서 정한 사정 원칙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기초로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 학업 관련 활동, 전공 적성, 학업 외 활동,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단계를 서류평가라고 하고 80점이라고 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따지고 분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에는 영어와 국어, MDT 성적은 지원 자격일 뿐이고 성적에 따라서 배점에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입시부터는 이게 바뀐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게 된 사회적 배경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2017년도에 일어난 상황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미트와 디트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미트와 디트가 MDT로 통합이 됐죠.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기존에는 미트 응시자는 의전만 지원할 수 있었고 디트 응시자는 취전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 의전을 썼으면은 취전을 못 썼던 거죠. 하지만 바뀌고 나서는, 그러니까 현재는 수시에 의전과 취전을 각 한 장씩 쓸 수 있고, 정시에도 의전과 취전을 각 한 장씩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시를 뽑는 취전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의전과 취전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전 지원자들이 그냥 보험용으로 취전에도 접수를 한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취전만 노렸던 사람도 그냥 의전에도 지원을 해보는 거죠. 써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저 역시 취전만을 목표로 했지만 수시에 의전을 썼습니다.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자소서를 써보고 서류를 준비해보고 그리고 면접까지 보면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전과 취전을 중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의 경우는 경쟁률이 4대1을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의전들도 경쟁률이 예전보다는 훨씬 높게 뛰게 되고요. 서울대는 그나마 탭스 750이라는 지원 자격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의전이나 취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찔러보자는 식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자, 여기서 수시가 제일 먼저 접수도 빠르고 발표도 제일 먼저 납니다. 그 이후에 의편과 치편이 발표가 나는데요. 이 의편과 치편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합격한 사람들은 보험으로 썼던 취전과 의전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미등록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대 의전, 그리고 차의과학대학교 의전,
부산대 치전, 전남대 치전에서 모두 미등록자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이라면 추가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인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서울대만 추가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서울대 위험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최초의 모집 요강에 나왔던 예비 합격자, 그러니까 추가 합격은 20%만 시킨다고 나와 있었고 실제로 그 추가 9명까지만 연락을 돌리고 그 이외에는 연락도 돌리지 않고 추가 모집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우리가 사람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느낌? 그래서 저희 선후배들을 보면은 90명이 다들 넘는데 저희 학번만 동기가 70명이 안 됩니다. 이걸 빵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빵꾸가 아닙니다. 저희 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빵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경쟁률을 모두 높았고 그 어느 때보다 고스펙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도 모두 엄청난 고스펙들이었고요. 오히려 그런 고스펙들의 싸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경쟁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2017년도 입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다시 저는 이어서 모집 요강으로 와서 현재 평가 방법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은 탭스랑 토플을 보는데 2점부터 10점까지 있죠. 근데 지원 자격이 7점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최저점과 최고점의 격차는 3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10점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 아닌 이상 10점 받기는 힘들고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점수 차이는 1, 2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어인데 토클과 KBS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저는 토클이 훨씬 쉬웠는데 국어를 못하는 저도 그냥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서 4급은 나왔어요.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면은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이것도 그래서 공부를 좀만 하면은 실질적인 격차는 한 1, 2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학업 성적인데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점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 정성평가인데 이거는 이따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미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자들 중 최고점자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준 점수 140점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고득점은 사실 진짜 드물긴 해요. 근데 그냥 저를 최고점자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140점이 100점이면은 표준 점수를 100점만 받아도 최고점과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것도 최고점과 3점이지 사실 지원자들 미트 성적이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생물과 화학을 조금만 공부하면은 보통 100점 초반에서 한 120점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트에서도 성적 차이가 한 1, 2점? 거의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막상 실질적인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영어, 국어, 미트 점수는 전부 다 기본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 점수가 있고 다른 지원자들과 점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런데 정성평가를 볼까요? 정성평가는 학업 수행 능력 10점 그리고 잠재적 사회적 역량 10점이에요. 기본 점수 안 나와 있죠? 이 20점은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몰라요. 자,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제 뇌피셜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의치전이 통합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고 미등록자가 발생하면서 학교들의 모집 요강이 바뀌었다. 그 중에서 서울대는 모집 요강이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모두 기본 점수가 있고 사실상 큰 점수 차이는 정성평가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채점 기준을 복잡하게 하고 세분화한 이유가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과 노력을 보기 위한 장치. 여러분이 학교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을 서류 합격시키고 최종적으로 뽑고 싶겠어요? 진짜 우리 학교를 위해 준비한 사람. 의사가 아닌 처음부터 치과 의사만을 목표로 보고 달려온 사람을 뽑고 싶지 않을까요?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치전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정량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나는 치전만을 생각하고 준비해왔다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어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비교과 항목들을 통해서 이걸 뒷받침하는 거죠. 이러한 진정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비교과 항목과 팁들은 제가 차차 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과연 서울대 치전에는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정량적인 스펙이 제일 낮습니다. 동기들뿐 아니라 선후배를 봐도 제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합격생뿐 아니라 지원자들 중에서도 제가 낮은 편이었고 특히 서류 합격자들, 그러니까 제가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했던 면접 스터디뿐 아니라 다른 면접 스터디에서도 저보다 낮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스누라이프나 세연대 이런 커뮤니티,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연대 기준으로는 GPA 94 이상, 그리고 서울대 기준으로는 92 이상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명공학 같은 전공과나 공대 기준이고요. 이과대나 문과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학점이 더 높아야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학점 몇 이상이어야 안정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힘드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이 정도가 하는 거지, 합격자들을 보면 실제로 각 단과대 수석 차석들이 정말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제 스펙 정도면은 2017 입시 당시에 상위 스펙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혀 사실 무근한 얘기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댓글이 지워졌는데 저를 보고 저희 학교를 지레짐작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학교예요. 물론 제가 스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음에도 서울대가 저를 뽑아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서울대를 지원하실 거라면은 서울대가 여러분을 뽑아야 할 이유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음을 잘 준비하시고 그걸 어필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이 제일 많고요. 연고대는 합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외국대 출신들도 있는데 제가 외국대 랭킹을 잘 모르지만 그 세계 랭킹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이름 있는 학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짝 TMI를 드리면은 남녀 비율은 3대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지원자들의 성비와 실제 합격생들의 성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더 많긴 하지만 이번 신입생을 보면은 또 30대가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것도 성비처럼 나이 많다고 안 뽑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취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교과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